안녕하십니까. 홍재훈 교수님의 발효연구 세미나 교과목 식품미생물학 원서의 해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1개의 단원 중 2단원 미생물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세균입니다. 세균은 비교적 단순한 단세포 미생물로서 알려진 가장 작은 자유생명체입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직경 0.2에서 3.0 마이크로미터, 길이는 0.5 마이크로미터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범위 내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치보다 훨씬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세균의 구조는 현미경의 도움을 받아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학 현미경으로 세균을 연구할 수 있는데 광학 현미경은 세균을 관찰하기 위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표준 기구로서 세포의 형태와 그 염색 특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이러한 세균 세포의 특성은 동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세균을 놓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세포와 그 주변의 환경이 대조를 이루어 관찰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염색을 통해서 대비를 높이게 되는데, 이는 세균세포는 일반적으로 관찰 전에 다양한 유형의 염색약으로 염색되어진다는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염색 기술의 도입은 세균학의 초기 발전에서 중요한 혁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세균 배양 후 준비된 표본을 염색약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하게 되면 세포는 리보스 액상과 결합한 염색약을 흡수하여 푸른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이러한 유형의 단순 염색으로 염색이 되고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이 기술은 개별 세포의 형태, 즉 세포 형태학적인 측면과 그리고 그들의 상대적인 크기, 그리고 세포가 무리지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즉 집단 형태학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피겨 2.1은 단순 염색 기술을 이용하여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균 세포의 모양과 배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디플로코시라고 쌍구균인데, 이는 세포들이 1차원으로 짝을 지어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림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코바실리는 막대 강균으로서 때때로 쌍구균은 완벽한 구가 아니라 약간의 막대 모양의 타원형 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랩토코시로 연쇄구균이라고 하는데 세포들이 1차원으로 쇠사슬처럼 붙어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테트라코시는 사련구균으로서 세포가 2차원적으로 4개의 세포가 붙어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필로코시는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데 세포들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3차원으로 코코아 뭉치처럼 생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염색에 이어서 다음은 그람 염색입니다. 그람 염색은 특히 중요한 염색 기법이며 광학 현미경과 함께 사용하면 그람 반응뿐만이 아니라 세균 세포의 모양과 배열, 즉 그람 양성이냐 그람 음성이냐 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법은 1884년 덴마크의 내과의사 크리스찬 그람에 의해서 개발되었는데, 그는 이것을 임상 표본에서 세균을 식별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람 염색은 현재 광범위하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세균들을 식별하는 첫 단계로서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람 염색은 세균을 두 개의 주요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게 합니다. 탈색 과정에서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복합체를 유지하는 그룹인 그람 양성군과 염료를 잃는 그룹인 그람 음성군이 되겠습니다. 기법의 요약이 피겨 2.2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람 염색을 하는 과정은 첫 번째 단계, 즉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 모두 자주색으로 염색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매염 과정이라고 해서
그람 아이오딘을 처리해서 크리스탈 바이올렛과 요오드가 반응하여 세포 내 불용성의 복합체를 형성하게 하고, 따라서 그람 양성과 음성 모두 이 단계에서는 여전히 자주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다음 과정인 탈색 과정에서 보통 70%의 에탄올을 처리하면 복합체가 용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그람 양성균과 그리고 그 음성균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그람 양성균의 경우에는 복합물이 세포 내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그람 음성균은 탈색되게 됩니다. 따라서 탈색 단계가 지나면 그람 양성균은 자주색이지만 그람 음성균은 백색 또는 무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조적인 염색을 위해 사프라닌 용액을 이용하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백색으로 탈색되었던 그람 음성균이 사프라닌에 새긴 분홍색으로 염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람 양성균은 자주색, 그리고 그람 음성균은 분홍색으로 보통 염색이 된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실제 관찰을 하게 되면 양성균은 보라색, 그리고 음성균은 분홍색 빛을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미생물의 그람 반응은 어느 정도 세포의 생리적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람 염색을 수행할 때 최대 18시간 또는 가급적 이른, 즉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세포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포자를 형성하는 세균과 마이크로코쿠스 속을 포함한 몇몇 그람 양성 미생물들은 배지가 오래될수록 크리스탈 바이올렛 아이오딘 복합체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의 미생물은 그람 염색법에서 염색이 고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모든 그람 양성 미생물은 세포가 죽어서 분해되기 시작하면 그람 염색 특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균 세포의 구조입니다. 포자와 같은 세균 세포와 관련된 특정 구조는 특수 염색 기법과 함께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모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 중 일부는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테이블 2.1에는 염색 또는 기타 기법과 함께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을 이용 시 세포의 형태, 크기, 그리고 어떠한 배열을 갖고 있는가, 또한 그람 반응과 편모 포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 염색, 그리고 그람 염색 또는 공중 낙하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나 또는 포자 염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얻은 결과는 실험실에서의 배양이나 자연에 서식하는 물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동안 세균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과 같은 보다 정교한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 검사로는 해결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경의 분석력은 미세한 산까지 보여주고 가까이 있는 미생물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특징으로 알 수가 있는 약 1000배율의 렌즈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연구실의 광학 현미경으로 이용 가능한 최대 분석력은 약 0.2 마이크로미터까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0.2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생물은 볼 수 없고 더 가까이에서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현미경은 최대 1000만 배율을 가지며 2.5 나노미터만큼 가까이 있는 미생물도 독립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균세포의 미세한 구조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전체 세포에서 분리된 요소로서 세포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내부 구조는 중금속 염색과 함께 투과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연구할 수 있으며, 세포 표면은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포 구조는 더 자세한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 화학적으로 연구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와 그리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 즉 투과 전자 현미경과 주사 전자 현미경의 특징을 따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투과 전자 현미경은 전자선을 집속하여 시료에 조사하여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전자렌즈에 의해 확대하여 상을 얻는 현미경이고,
주사전자 현미경은 시료 표면을 전자선으로 주사하여 입체 구조를 직접 관찰하는 기능을 가진 현미경을 말합니다. 전자현미경은 미생물학자들이 피겨 2.3에 나타난 구조를 입증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특정 유형이 아닌 다양한 세균에서 발견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세균 세포는 다음을 따르 첫 번째 세포벽, 그리고 혈장막, 세포질, 단일 연쇄체, 리보솜을 가지고 오직 몇몇의 세균만이 캡슐, 즉 점액과 또한 당단백, 주름 모양의 덜기, 그리고 메소솜과 관련된 구조를 가지고 또한 편모와 봉입체, 그리고 포자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세균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다소 단단한 물질층이며 세포의 형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균사체를 제외한 모든 세균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의 기능은 삼투압과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세균은 아미노당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 물암산의 교차로 구성된 중합체를 포함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N-아세틸 글루코사민은 곰팡이 균사와 그리고 곤충의 외골격에서 발견되는 중합체 키틴을 형성하는 아미노당입니다. 다음으로 N-아세틸 물암산의 경우에는 세균 세포벽의 고유한 아미노당입니다. 이 두 개의 아미노당은 아미노산에 의해 결합된 사슬을 형성하여 펩티도글리칸으로 알려진 3차원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는 또한 무레인 또는 뮤코펩타이드 또는 뮤코컴플렉스라고도 합니다. 세포벽의 기계적 강도는 주로 펩티도글리칸 사슬 사이의 펩타이드 가교에서 발생합니다. 그람 양성과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의 화학구조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그람 양성균은 거의 전적으로 펩티도글리칸으로 구성된 세포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외에도 테코인산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존재하며, 테코인산과 펩티도글리칸 사이의 공유결합은 기계적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람 음성균은 펩티도글리칸층이 훨씬 얇은데 그람 양성균의 약 10분의 1 정도이며 더 적은 펩타이드 가교를 가지고 있고 보강하는 테코인산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은 현저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층의 외부에는 지방단백질, 인지질, 그리고 지질 다당류라고 불리는 그람 음성균 세포벽에만 존재하는 중합체가 있습니다. 세포벽의 외부는 외피 또는 외막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다른 생물막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 구조는 매우 복잡하며 포유류에서 항체 형성을 유도하는 체성 또는 오항원성 그람 음성균의 독성이 이들 세균으로 인한 질병의 특징인 열, 충격 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세포 표면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불침투성 보호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몇몇 항생제는 외막으로는 관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막에 존재하는 포린은 영양소가 세포를 통과하고 세포로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피겨 2.4는 그람 양성균과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 사이의 차이를 그림 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왼쪽은 그람 양성균, 오른쪽은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람 음성균에 비해서 그람 양성균의 테코인산이 보다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펩티도글리칸층이 훨씬 두껍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람 음성균에서는 특이적으로 지방 다당류, 지방 단백질과 함께 벽면을 가로지르는 물질 수송용 모공 단백질인 포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균의 그람 반응은 이러한 세포벽 구조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균의 세포벽과는 달리 극호염균과 같은 고세균의 세포벽은 단백질, 당단백질,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 세포벽의 기계적 강도가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은 얇고 유연한 지질과 단백질 전달로 세포질 세포와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막은 두께가 7나노미터에 불과해 내부에 위치한 다른 단백질과 함께 막이 있는 단백질과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막의 기능을 막은 세포질과 외부 환경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며 또 하나 세포 안팎으로의 물질의 이동을 조절합니다. 막 단백질은 세포막을 통해 물과 다른 물질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하기 위한 모공 역할도 하며 전달 요소는 막을 통해 영양분을 이동시킵니다. 호흡 효소는 세포 분열 동안 세포막에 결합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새로운 세포 사이에 물질의 재분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포 외의 효소는 세포막과 결부되어 세포 표면에서 분비됩니다. 다음으로는 세포질입니다. 세균 세포의 세포질은 효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무기염, 그리고 신진대사의 노폐물 등을 포함한 단백질을 함유한 수용성 혼합물입니다. 수분 함량은 약 75%이며 리보솜과 세포 DNA도 존재합니다. 세균 게놈, 즉 유전체는 게놈이란 용어는 미생물의 유전 물질을 말합니다. 세균에서 이것은 하나의 원형 염색체와 연관된 플라스미드 또는 에피솜으로 구성됩니다. 주원형 염색체는 세포의 발육과 대사활동을 조절하는 모든 정보 약 4,000개 유전자가 들어있는 이중가닥의 DNA 분자입니다. 이 이중가닥의 DNA 분자는 지름이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촘촘한 모양으로 접혀 세포의 세포질 중 약 15에서 25%를 차지합니다. DNA는 RNA와 단백질에 의해 제자리에 고정된 코일로 완전하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는 주 염색체와 구별되는 유전 물질의 작은 조각들입니다. 세균에서 이것은 세포의 생존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5에서 10개의 유전자로 구성된 작은 원형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미드의 유전 물질은 세포에 항생제 내성을 전달하거나 세포가 분해되도록 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특이한 화합물입니다. 플라스미드는 한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종 사이에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은 단백질과 RNA로 구성된 작고 둥근 형태, 약 25나노미터의 지름을 가진 형태입니다. 리보솜은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며 박테리아의 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세균 세포에 리보솜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주로 메틸렌 블루와 같은 기본 염색약으로 나타나는 강한 염색 반응의 원인이 됩니다. 세균성 리보솜은 70S 리보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는 고속 원심 분리기에서 입자 침전물이 차지하는 상대 비율을 측정하는 단위인 스웨드버그 단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피막, 점액 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세균이 세포벽 바깥으로 돌출되어 추가적인 표면층을 형성하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만약 그 층들이 세포벽에 단단히 붙어 있고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면 점액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층들이 쉽게 분리되어 주변으로 확산되고 즉각적인 세균 환경에서 분산 분리된다면 그것은 점액층입니다. 점액은 보통 다당류로 만들어지지만 폴리펩타이드 점액도 발생합니다. 점액의 화학적 구성은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탄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탄소원이 탄수화물인 경우 캡슐은 다당류지만 아미노산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구성은 폴리펩타이드가 됩니다. 점액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탈수를 일으키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가 불활성의 표면에 붙도록 하며 세균이 서로 붙도록도 해줍니다. 또한 항생제 및 대식세포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는 보호 장벽으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영양소 손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도 하며 카복실 그룹은 결합 양이온을 제공하며 양이온 흡수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점액 다당류는 세포에 부착하는 바이러스를 돕는 세균 바이러스의 수용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많은 식품의 부패는 점액 형성과 함께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람 음성균의 성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점액질의 코티지 치즈가 있습니다. 스타터 배양 미생물에 의한 점액 생산은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의 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리코칼렉스입니다. 글리코칼렉스는 세포 표면에서 확장되는 얇은 다당질의 섬유소로 전자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점액과 마찬가지로 글리코칼렉스는 세균이 서로 붙게 하고 무생물 또는 생명체 표면에도 달라붙게 합니다. 많은 병원성 미생물들은 글리코칼렉스를 생산하는데 이것은 미생물들이 숙주세포에 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점액과 글리코칼렉스의 구별은 정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즉 점액은 단순히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두꺼운 글리코칼렉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모입니다. 선모는 길이가 가변적인 관 모양의 구조로 세포막에서 발원하여 일부 세균의 세포 표면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0.2 마이크로미터부터 2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하며 직경은 0.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로 그람 음성균과 에서 발견되며 그람 양성종에서는 코리네 박테리움 속에서 가끔 발견되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 선모는 점액과 글리코칼렉스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균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고 아마도 성장에 적합한 환경에 그들 자신을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모의 기능입니다. 세균이 불활성 표면에 달라붙도록 하며 세균이 서로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도모나스 속과 같은 절대 호기성 세균에서 얇은 막 형성이 미생물이 산소 농도가 가장 높은 액체의 표면에 뜰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균이 살아있는 세포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도 해주며 일부 세균에 달라붙는 능력은 그들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선모는 세균에서 다른 세균으로 유전적 물질이 전달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점액, 글리코칼렉스 또는 선모를 통해 표면에 붙는 능력은 식품산업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미생물은 내부 공간 표면에 붙어서 자랄 수가 있고 또한 대장균군은 우유를 오염시키고 증식할 수도 있는 병충전 기계에서 고무 주입구 헤드에 달라붙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은 찻잔 내부 표면에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세척이 어려워 관리하기 힘들 수도 있게 됩니다.